날이 갈수록 당화혈색소가 자꾸 오르시나요? 이대로 두면 약 없이 버티기 어려워질 때가 옵니다. 하지만 저녁 식단을 바꾸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오늘 저는 병원에서는 절대 못 들어보셨을 약 없이도 당화혈색소를 5점으로 떨어뜨린 저녁 식단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단의 중요성을 간과하세요. 당뇨 때문에 식단 관리한다고 아침, 점심까지는 양 조절도 잘 하시고 단백질 채소 위주로 잘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저녁엔 어떻게 될까요? 참아온 허기가 폭발해서 먹고 싶었던 걸 저녁에 몰아 드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 밥 한 공기와 국, 반찬 실컷 드시고 나면 졸음이 옵니다. 꾸벅꾸벅 졸다가 막상 밤에 잠들려고 누우면 눈이 말똥해서 밤잠 설치기 일쑤입니다. 이런 저녁 패턴을 반복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무심코 하고 있던 저녁 식단과 습관이 당뇨를 앞당깁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 영상을 보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영상 보고 나면 당뇨 때문에 맘 졸이던 생활 끝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 때마다 당화혈색소가 조금씩 오르는 걸 확인하십니다. 그러다가 결국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게 되죠.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혈당은 조절하려고 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마치 수렁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느낌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분명히 그 수렁에서 빠져나온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녁 식단이었죠. 저녁을 바꾸자 공복 혈당이 180에서 95로 떨어지고 당화혈색소도 6.5에서 5.5로 내려간 사례를 저는 실제로 수없이 봐왔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녁 한 끼의 변화였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대 의료 시스템은 치료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은 후에야 약을 받을 수 있죠. 사실은 의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뇨는 진단 이후가 아니라 진단 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료 시스템은 이런 예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습니다. 예방 교육으로는 돈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처방전만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진료실에서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뇨가 무섭다면,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 영상은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 혹은 초기 당뇨이신 분들, 이분들은 약 없이도 충분히 혈당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단,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당뇨를 막는 저녁 식단 구성의 핵심 원칙. 둘째, 혈당을 붙잡아주는 보물 음식 3가지와 활용법. 셋째, 혈당 안정 효과를 3배 높이는 저녁 습관까지. 이 내용 끝까지 보셔야 제대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혈당 관리 제대로 시작해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혹시 가족이나 지인 중 누군가가 혈당 문제로 걱정 중이시라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손끝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당뇨를 막는 저녁 식단 구성의 핵심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원칙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녁 식사가 왜 중요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아침, 점심에 먹을 때보다 저녁에 먹으면 혈당을 더 많이, 오래 높이게 됩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첫째로, 저녁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어려우니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우리 몸은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활동에 필요한 연료를 열심히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이 연료가 바로 음식을 통해 먹는 당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되면 당이 혈액으로 들어와요. 혈액 속을 돌아다니던 당은 연료가 필요한 세포 속으로 들어가요. 세포 속에 들어가면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에서 당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죠. 그런데 여기서 당을 세포 속으로 넣으려면 인슐린이 필요해요. 낮에는 인슐린도 활발히 작용하고 세포도 당을 잘 받아줍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면서 세포가 인슐린 신호에 덜 반응하게 됩니다. 가게가 문을 닫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걸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녁 시간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낮보다 40에서 60%나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즉,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낮에는 혈당이 잘 조절되지만 저녁에 먹으면 당이 혈액 속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이 더 높고 더 오래 지속됩니다. 둘째로, 저녁 식사 후엔 움직임이 적어서 혈당 청소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하면 자연스럽게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때 혈당을 내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근육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엔 대부분 앉아서 TV나 핸드폰을 보시죠. 이렇게 저녁은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다 보니 근육이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높아진 상태로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셋째로, 수면이 혈당 조절의 50%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수면의 질을 좌우하는 게 저녁에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저녁에 빵, 떡, 과자 같은 당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혈당이 높게 유지돼요. 그럼 몸은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하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몸이 각성 상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는 깊은 수면 단계로 가기 힘들어집니다. 수면의 질이 나빠지면 다음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럼 간에서 당을 계속 만들어내서 고혈당을 유지합니다. 게다가 식욕 호르몬 균형도 깨져서 단 것, 탄수화물이 땡기게 되고 과식을 유발합니다. 과식은 또 다시 수면을 방해하고 악순환을 끊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만성적으로 혈당 조절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당뇨를 막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바꿔야 할 게 바로 저녁 식사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저녁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면 될까요? 딱 이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탄수화물은 적게 천천히 흡수되는 걸로 바꾸세요. 저녁 식단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탄수화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탄수화물은 적게 천천히 흡수되도록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흰쌀밥, 흰빵, 면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은 소화가 빨라 저녁에 먹으면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이런 탄수화물을 밤에 드시면 소모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남은 당이 지방으로 전환돼 내장 지방을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잡곡밥, 보리밥, 호박, 오트밀처럼 식이섬유가 많은 복합 탄수화물로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도 줄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점심때 드시는 탄수화물 양의 70% 이하로 줄이세요. 점심때 밥 한 공기를 드신다면 저녁 땐 3분의 2 공기, 가능하면 반 공기 정도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허기지지 않을 정도로만 소량의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탄수화물의 양은 줄이고 질을 높이는 것. 이게 저녁 식단 구성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단백질을 충분히 포함하는 겁니다. 저녁에 단백질을 빠뜨리면 포만감은 부족하고 혈당은 더 쉽게 오르게 됩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직접 올리지 않으면서도 당 흡수를 늦춰주고 식사 후 혈당 반응을 완화해 줍니다. 또한 근육 유지에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시니어에겐 더더욱 중요한 영양소예요. 저녁 식단에는 반드시 적당량의 단백질 식품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두부, 계란, 생선, 닭가슴살, 콩, 삶은 고기 등이 좋습니다. 하루 전체 단백질 섭취량의 30에서 40% 정도를 저녁에 분배하면 이상적입니다. 식단 짤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밥보다 반찬이 많게, 그 반찬에는 단백질이 꼭 들어가게. 이것이 두 번째 식단 원칙입니다. 단백질 드시는 방법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링크를 띄워둘 테니 궁금한 분들은 시청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셋째, 채소를 충분히 식사의 절반 이상으로 구성하세요. 채소는 저녁 혈당을 부드럽게 낮춰주는 천연 완충제입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는 당 흡수가 천천히 되게 만들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저녁 식단에서는 전체 식사의 절반을 채소로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익힌 채소, 생채소 모두 괜찮지만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시니어 분들껜 생채소보다는 익힌 채소를 더 권장드립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가지, 버섯류처럼 혈당 반응이 낮은 채소를 중심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채소는 칼로리는 낮고 포만감은 높고 혈당도 안정시켜 줍니다. 가장 실천하기 쉬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식단 조절법이죠. 접시 절반은 채소로 채우자. 이것이 저녁 식단 구성의 세 번째 원칙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녁 식사 구성의 원칙을 적용하기 쉽게 정리해 볼게요. 그림처럼 떠올려 보시면 실천하기 쉽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저녁 식단은
접시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웁니다. 이 채소, 데친 채소, 나물, 버섯, 양배추, 브로콜리 등을 두 가지 이상 다양하게 담으세요. 기름에 볶기보다는 삶거나 데치고 너무 짜지는 않게 단독으로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간으로 조리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접시의 4분의 1은 단백질로 채웁니다. 두부 반모, 달걀 3개, 생선 1마리, 닭가슴살 1덩이, 돼지고기나 소고기 한 주먹 정도가 좋습니다. 튀기거나 조리지 말고 구이, 찜, 수육, 찐 달걀 등 심플한 방식이 좋아요. 매일 조금씩 바꿔가며 질 좋은 단백질을 꼭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지막 4분의 1은 탄수화물로 채웁니다. 흰쌀 대신 잡곡밥, 보리밥, 오트밀, 고구마, 감자, 호박 등 복합 탄수화물로 바꿔주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그 자체가 저녁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렇게 접시를 채소 50, 단백질 25, 탄수화물 25로 구성하면 포만감은 충분히 유지하면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 끼 식사로 이렇게 챙기기 어려우실 땐 한식 반찬 중심의 간단한 백반 스타일로 시작해 보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식사를 밥 위주가 아니라 채소, 단백질 위주로 바꾸는 겁니다. 이 원칙들만 지켜 드셔도 혈당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진 않습니다. 결국 근본적으로 내 몸의 대사 시스템을 회복해야 당뇨를 극복할 수 있거든요. 사실 혈당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올라가기 때문에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게 목표라면 탄수화물을 안 드시면 돼요. 실제로 20, 30대에서는 혈당 다이어트가 유행하면서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기도 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거든요. 당뇨는 단순히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사 시스템이 망가지는 병이에요. 대사라는 건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을 말해요. 인간은 살아있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를 음식을 통해 얻는 거죠. 그런데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 중 일부가 고장이 나면 남아도는 당이 소변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먹은 음식을 제대로 에너지로 바꿔 쓰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열심히 넣었는데도 기름이 어디선가 줄줄 새고 있다면 결국 그 차는 멈춥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를 방치하면 결국 우리 몸도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당뇨가 무서운 거죠.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대사 시스템을 회복해야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인슐린 감수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인슐린이 당을 넣어주려고 세포 문을 두드릴 때 세포들이 빠릿하게 문을 잘 열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시니어 분들은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부분은 인슐린 감수성을 회복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장내 미생물입니다. 장내 미생물은 인슐린 저항성을 직접 조절하거든요. 실제 연구에서도 당뇨 환자는 공통적으로 장내 유익균이 부족하고 염증균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능성 식재료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여 대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보물 음식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활용 레시피도 쉽게 알려드릴 테니 꼭 저녁 식단에 하나씩 넣어보세요. 첫 번째로 저녁 식단에 가장 먼저 넣어야 할 보물 음식은 바로 낫또와 청국장 같은 발효 콩류입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한 단백질 식품이 아닙니다. 장내 미생물 환경을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팔방미인 음식이거든요. 낫또와 청국장에는 살아있는 유익균이 풍부합니다. 특히 바실러스와 유산균은 위산을 버티고 장까지 도달해 장 속에 직접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낫또의 끈적한 성분인 폴리글루탐산은 장 점막을 감싸 약해진 장벽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효소와 비타민 K2도 장내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변화가 쌓이면 포만감이 좋아지고 혈당 반응도 더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먹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낫또는 보통 간장 소스를 뿌려서 반찬으로 곁들여 드실 겁니다.
청국장으로 찌개를 끓여 드시는 방법은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은 건강한 저녁 식단을 구성하기 편리한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재료와 함께해서 효능을 끌어올리고 맛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먼저 청국장 부침개입니다. 청국장 2큰술, 계란 1개, 두부 3분의 1모, 부추 또는 쪽파 1줌, 양파 4분의 1개, 씻은 김치 약간을 준비해 주세요. 두부는 으깨고 물기를 짜주세요. 양파, 부추, 김치는 잘게 썰어주세요. 볼에 청국장 2큰술, 으깬 두부, 계란 1개, 썰어둔 채소, 김치를 모두 넣고 잘 섞어주세요. 혹시 반죽이 너무 묽으면 오트밀을 넣어서 농도를 맞춰주세요. 팬에 기름을 소량 두르고 중불에서 예열합니다. 약불로 내리고 반죽을 한 숟갈씩 떠서 얇게 펴고 앞뒤로 노릇하게 붙여주세요. 김치와 청국장이 들어가서 따로 간을 안 해도 되지만 싱겁게 느껴지신다면 간장 소스를 만들어서 찍어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청국장 찌개를 드시는 것보다 염분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섭취도 줄일 수 있어요. 청국장 찌개는 보통 짜서 밥이랑 같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부침으로 드시면 단독으로도 드실 수 있어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데 도움이 돼요. 부침에 넣는 채소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드시면 장내 환경 개선에 훨씬 좋아요. 버섯, 미나리, 당근, 파프리카 등 다양한 채소들을 잘게 썰어 넣어 보세요. 색다른 채소와 청국장의 어울림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엔 낫또를 드시는 새로운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혈당, 장 건강, 포만감까지 한 번에 잡는 낫또 부추 달걀 비빔밥입니다. 낫또 한 팩, 계란 한 개, 부추 한 줌, 보리밥 또는 귀리밥 반 공기, 참기름 또는 들기름 약간, 통깨 또는 들깨가루 1작은술, 김가루 약간을 준비해 주세요. 부추는 송송 썰어 주세요. 계란은 반숙으로 지단처럼 구워도 되고 스크램블로 익히셔도 돼요. 밥 위에 낫또를 올리고 계란, 부추, 참기름이나 들기름, 통깨 또는 들깨가루를 올려주세요. 모든 재료를 비벼서 따뜻할 때 드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부추와 낫또는 건강적 이점을 최대로 누릴 수 있는 조합입니다. 부추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좋은 먹이가 돼요. 그리고 부추의 알리신 성분은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염증도 막아줘요. 낫또의 유익균이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장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유익균을 많이 먹어도 금방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오늘 저녁부터 낫또, 청국장 같은 발효콩류를 저녁 식단에 하나씩만 포함해 보세요. 장내 유익균이 늘고 장벽이 회복되면서 혈당의 기본 안정성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이제 두 번째 보물 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에 올리셔야 할 보물 음식은 바로 미역, 다시마, 톳 같은 해조류입니다. 왜 해조류가 장 건강과 인슐린 감수성 회복에 좋을까요? 여러분, 미역이나 다시마 만져보면 미끈미끈한 느낌이 들죠? 이게 바로 장 건강의 핵심이 되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해조다당류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미끈한 성분은 위나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그대로 내려갑니다. 대장에 살고 있는 장내 유익균들은 이 미끈한 성분을 아주 좋아합니다. 유익균들이 이걸 먹고 자라면서 단쇄 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이 장 점막을 회복시키고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이 잘 작동하게 만드는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해조류는 유익균에게 좋은 밥상을 차려주는 셈이에요. 바다 약초라고 불리는 미역 등의 해조류는 이미 많은 분들이 식사에 자주 올리고 계십니다. 미역은 대부분 미역국으로 끓여서 드시는 경우가 많죠. 미역국도 정말 좋은 음식이지만 좀 더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새로운 레시피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드시면 장에 쌓여 있던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면역력부터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바로 미역 들깨탕입니다. 미역을 들깨와 함께 드시면 장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70%는 장에 몰려 있어요.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염증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바로 장입니다. 장에 염증이 많으면 더부룩하고 변이 잘 안 나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면역의 중심인 장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몸 전체의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들깨와 들기름은 염증을 줄여주는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미역은 들깨, 들기름과 함께 드시면
장 건강을 회복해서 면역력까지도 지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장내 환경이 개선되면서 당 대사 시스템도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건 물론입니다.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마른 미역 한 큰술, 다진 마늘 한 작은술, 들기름 한 작은술, 들깨가루 두 큰술, 국간장 약간, 코인 육수 한 알 또는 다시팩 한 개, 물 1.5컵을 준비해 주세요. 추가로 두부, 버섯, 깻잎 있으시면 준비해 주세요. 미역을 물에 불린 후 물기를 짜서 먹기 좋게 썰어 주세요. 냄비에 식용유를 두르고 미역과 마늘을 살짝 볶아주세요. 간혹 들기름이나 참기름에 볶는 분들이 계신데 그 방식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들기름과 참기름은 발연점이 낮아서 높은 온도에서 오래 볶으면 발암 물질이 생기거든요. 1분 이내로 중약불에 볶으면 괜찮다고는 하지만 안전하게 드시기 위해서 발연점이 높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을 추천드려요. 미역과 마늘 향이 올라오면 물을 붓고 무첨가 코인 육수나 다시팩을 넣어서 끓여주세요. 보글보글 끓으면 약불로 줄이고 들깨가루를 넣고 간장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두부, 버섯을 추가하실 분은 이때 추가해서 익혀주세요. 불을 끈 후에 들기름을 넣어서 향을 추가해주세요. 사실 가장 추천드리는 건 그릇에 먹을 만큼 던 후에 마지막으로 들기름 한 숟가락을 뿌려서 드시는 거예요. 그럼 들기름을 충분한 양 드실 수도 있고 열 때문에 좋은 성분이 파괴되는 것도 막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깻잎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넣어서 섞어 드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녁 식단에 넣으셔야 할 보물 음식은 바로 보리와 귀리입니다. 이 두 곡물은 단순한 잡곡이 아닙니다. 장내 환경을 바꾸는데 매우 강력한 프리바이오틱스 식품이에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먹이를 말해요. 유익균을 드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드시는 거예요. 보리와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대표적인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이 베타글루칸은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속에서 단쇄지방산, 특히 부티레이트라는 좋은 물질을 만들게 해줍니다. 이 부티레이트는 장 점막을 회복시키고 염증을 낮추며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보리와 귀리는 소화가 천천히 되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해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도와줘요. 장에서 천천히 발효되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야식이나 군것질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장 건강뿐 아니라 혈당, 체중 관리에도 정말 좋은 식재료인 거죠. 먹는 법은 간단해요. 쌀밥에 보리나 귀리를 20에서 30%만 섞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 시 보리와 귀리를 섞은 잡곡밥을 반 공기 정도 드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활용법이에요. 귀리, 보리를 새롭게 드실 수 있는 레시피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보리 활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보리 샐러드입니다. 그 전에 보리를 활용하기 아주 편리한 꿀팁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보리를 미리 삶아서 한번 먹을 양씩 냉동해서 보관해 두는 겁니다. 보리를 30분 정도 충분히 물에 불려주세요. 냄비에 보리가 잠기고도 남을 정도로 물을 넉넉하게 넣고 강불에서 끓여주세요. 끓어오르면 약불로 낮추고 20분에서 30분 정도 뚜껑을 닫고 끓여주세요. 불을 끄고 10분 정도 뜸을 들여주세요. 다 익은 후 체에 받쳐서 찬물에 헹궈주세요. 물기가 충분히 빠진 후에 한 번 먹을 분량씩 나눠 담아서 냉동 보관해 주시면 돼요. 드실 때는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데워 드시면 따뜻하게 드실 수 있어요. 삶은 보리를 활용한 보리 샐러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방울토마토 10개, 오이 반 개, 적양파 4분의 1개, 삶은 달걀 3개를 준비해 주세요. 각 재료들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주세요. 그리고 드레싱을 만들게요. 올리브 오일 3큰술, 레몬즙 또는 사과 식초 1.5큰술, 꿀 한 작은술, 소금 반 작은술, 후추 약간을 섞어 주세요. 채소에 드레싱을 뿌린 후 보리를 곁들여 드시면 돼요. 삶은 계란 대신에 삶은 콩, 닭가슴살, 두부, 데친 새우 등 다양한 단백질을 번갈아 가며 곁들여 보세요. 채소도 다양하게 바꿔보시면 더 좋습니다. 브로콜리, 파프리카, 당근, 옥수수, 아보카도 등도 잘 어울립니다. 쉽고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보리 샐러드 꼭 만들어 보세요. 이제 귀리 활용법도 알려드릴게요. 귀리는 먹기 좋게 가공한 오트밀을 활용하시면 가장 간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귀리를 쪄서 납작하게 만든
롤드 오트를 가장 추천드려요. 스틸컷이나 인스턴트 오트밀은 롤드 오트를 더 잘게 부순 형태라서 혈당을 비교적 급하게 올릴 수 있어요. 소화 부담도 적고 단백질과 식이, 섬유를 동시에 보충할 수 있는 들기름, 두부, 오트밀죽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들기름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장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서 혈당 조절 시스템 회복에 효과적이에요. 오트밀 3큰술, 두부 1/3 1모, 표고버섯 2개, 계란 1개, 물 또는 무가당 두유 1컵, 김가루 약간, 들기름 1큰술, 간장 1큰술, 소금 약간을 준비해 주세요. 냄비에 물 또는 두유 1컵과 오트밀 3큰술을 넣고 약불에서 끓여 주세요. 끓기 시작하면 두부를 넣고 으깨주세요. 표고버섯 2개 썬 것도 넣고 5분 정도 끓여주세요. 계란을 풀고 간장 1큰술 넣어 저어주세요.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보충해주세요. 불을 끈 후 김가루와 들기름 1큰술을 넣어 마무리해주세요. 따뜻하고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서 속을 편하게 하는 저녁 식사로 정말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보리와 귀리는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속 편한 혈당 식사법의 핵심 곡물입니다. 오늘 저녁 하얀 쌀밥 대신 보리밥 한 그릇 어떠세요? 장이 먼저 웃고 혈당도 웃게 됩니다. 지금까지 근본적인 혈당 조절 시스템을 회복하여 당뇨를 예방하는 보물 음식 3가지와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음식들은 염증을 줄이고 장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능성 식재료입니다. 매일 드시면 혈당 조절이 잘 되는 것을 넘어서 에너지 효율이 좋아져서 한층 활력이 도는 걸 느끼실 겁니다. 식사는 조절하는 건 당뇨 예방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생활 습관을 고쳐보시면 혈당 조절 시스템을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루하루의 습관이 쌓여서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 갑니다. 내 건강을 책임지는 건 지난날 내가 해온 수많은 선택들입니다. 지금 내 건강이 나빠졌다면 과거에 내가 한 선택들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부터 하는 좋은 선택들이 쌓이면 건강한 미래의 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잠들기 전까지 여러분이 무심코 해왔던 습관을 하나씩 바꾸시면 당뇨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혈당 관리 효과를 3배 이상 높이는 저녁 생활 습관을 말씀드릴게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혈당에 가장 좋은 저녁 식사 타이밍. 둘째, 식후 30분 이내에 혈당을 잡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행동. 셋째, 혈당 잡는 수면을 위해 잠들기 1시간 전에 꼭 해야 할 일.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혈당에 좋은 저녁 식사 시간이 있을까요? 네, 저녁 식사에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특히 식사량도 적은 편이고 간식도 잘 안 먹는데 공복 혈당이 높은 분들은 이걸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저녁 6시에 먹는 것과 밤 9시에 먹는 것은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우리 몸은 쉴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슐린 작용도 둔해지고 당 처리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저녁 식사가 늦어질수록 공복 혈당, 인슐린 저항성, 수면의 질까지 모두 나빠진다는 결과가 있어요. 특히 시니어 분들은 나이에 따라 인슐린 감수성이 더 빠르게 떨어지고 근육 활동량도 적기 때문에 늦은 저녁 한 끼가 다음날 아침 혈당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가능하다면 오후 5시 반에서 6시 반 사이에 저녁을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론 상황상 늦어질 수는 있지만 최대한 오후 7시 이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공복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저녁 식사 후 3시간 이내에 잠자리에 드는 건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먹은 음식이 다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들면 혈당도 올라가고 수면의 질도 나빠져서 그 영향이 다음날까지 이어지거든요. 만약 일정상 저녁을 늦게 먹게 된다면 양을 줄이거나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가볍고 소화 잘 되는 식단으로 조절해 보세요. 가장 피해야 할 건 밤늦게 밥, 면, 빵 같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습관입니다. 정리하자면 저녁은 5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드시는 것, 그리고 잠자기 전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 이 2가지가 혈당과 수면, 장 건강까지 함께 지키는 저녁 식사 골든타임입니다. 두 번째로 식후 30분 이내에
반드시 하셔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진료실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습관입니다. 식후 혈당이 걱정되신다면 식후 30분 이내에 꼭 몸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이 당을 세포로 보내서 쓰거나 저장하게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혈당이 혈관 속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때 가장 강력하게 혈당을 낮춰주는 방법이 바로 근육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육은 혈액 속의 당을 인슐린 없이도 직접 끌어다 쓸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즉, 식후에 몸을 움직이기만 해도 혈당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헬스장에 가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식사 후 2, 30분간 가볍게 걷기. 이게 가장 좋습니다. 집 안을 천천히 걸어도 되고 아파트 복도를 왕복하거나 동네 마트까지 산책하셔도 좋아요. 무릎이 불편하신 분은 제자리에서 천천히 발들며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앉아서 TV만 보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식후 바로 앉아 있거나 눕는 습관이 가장 위험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 혈당이 올라간 채로 잠들게 되거든요. 그럼 공복 혈당이 높아지고 남은 당이 지방으로 저장되고 장내 염증까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걷기가 어려운 날엔 가볍게 팔을 움직이거나 계단 한두 층만 오르내리기도 괜찮습니다. 근육이 쓰이는 모든 활동이 혈당을 낮춰주기 때문이에요. 단, 무리하지 말고 일상에서 지속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하세요.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 중에는 저녁 식사 후 20분씩 걷기만 해도 공복 혈당이 20 이상 내려간 분들이 많았습니다. 약을 늘리기 전에 먼저 해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습관이에요. 정리하자면 저녁 식사 후 30분 안에 꼭 몸을 움직이세요.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은 확실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건 당뇨 예방에 골든타임을 잡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혈당 잡는 수면을 위해 취침 1시간 전에 해야 할 습관입니다. 수면은 혈당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에서 식사와 운동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혈당 조절의 절반은 수면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밤에 자는 동안에도 혈당을 조절하고 세포를 회복하고 장내 환경을 정돈하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 코르티솔이 간에서 당을 만들어내면서 혈당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단 하루만 수면이 부족해도 인슐린 감수성이 20에서 30% 이상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쉬워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 취침 1시간 전이 바로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수면 한두 시간 전부터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딱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조명을 어둡게 바꿔주세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뇌는 빛의 양으로 잘 시간 여부를 판단합니다. 어두운 환경은 우리 뇌에게 이제 잘 시간이니 수면 모드로 전환하라는 신호를 줍니다. 둘째,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루틴 한 가지를 실천하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교, 명상, 감사 일기 쓰기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해보시면 됩니다. 단식분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조격입니다. 따뜻한 물을 대야에 받아 발을 담그기만 해도 체온 조절이 부드럽게 이루어지고 몸 전체가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서서히 내려갈 때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족욕을 하면 몸의 말단 혈관이 확장되면서 체온이 내려가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촉진돼요. 잠들기 1시간 전에 발을 10분만 담그고 있으면 푹 자는 데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증가합니다. 소금이나 라벤더 오일 한두 방울을 넣으면 더 좋고 발 담그는 동안은 조용한 음악이나 촛불을 켜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명상입니다. 명상이라고 해서 특별한 자세나 복잡한 호흡법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지금, 내쉴 때는 괜찮아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이셔도 좋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조용한 공간에서 앉아 있기만 해도 뇌파가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낮아지면서 숙면을 유도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좋았던 일, 감사한 순간을 세 가지 정도만 써보세요. 예를 들면, 따뜻한 햇살이 기분 좋았다. 손자가 전화해줬다. 오늘 청국장 부침을 맛있게 해 먹었다. 이렇게 짧고 간단한 문장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사한 마음은 뇌를 평온하게 만들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줍니다. 실제로 감사 일기를 꾸준히 쓴 사람들은 불면증과 우울 증상이 감소했다는 연구도 있어요. 이 세 가지 중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자기 전에 단 10분 내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시간. 그게 결국 혈당과 수면, 감정까지 회복시키는 밤의 보약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당뇨를 막는 저녁 식단과 생활 습관 도움이 되셨을까요? 사실 당뇨라는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금부터 실천하는 한 끼, 한 걸음, 한 시간의 루틴이 혈당을 되돌리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 왜 저녁 식사가 당 조절에 가장 중요한지, 어떻게 식단을 구성해야 하는지, 보물 같은 음식 세 가지와 실천 가능한 생활 습관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낫또 한 팩, 청국장 한 숟갈, 해조류 한 접시, 보리밥 한 공기, 그리고 저녁을 조금 일찍 먹고 20분만 걸어주고 잠들기 전 10분만 내 몸을 다독이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시작한 실천이 모여서 당뇨를 막고 몸의 회복력을 되살리는 결정적인 힘이 되어줍니다. 건강이 망가지는 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실천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디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이 정보를 아직 모르는 형제, 자매, 친구분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낸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일상과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혈당 관리를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겐 꾸준히 실천하는 동기가, 다른 분들에겐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보를 가득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혈당 건강으로 지키는 건강한 삶,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